안녕하세요. 오중근의 쏙쏙 경제 시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경제 시평 처음으로 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제 시평 첫 번째 시평은 유동성 장세가 끝나가고 실적 장세, 가치 투자로 넘어가는 단계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가 3,100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뜨겁고, 특히 주가 하락해서는 안 된다, 영끌까지 모아서 투자가 많은 젊은 투자가들이 코스피보다 하락하면 지금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운동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에 관해서 한번 우리의 그 주식시장 문제에 관해서 한번 거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주가가 드디어 3,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3,000선 돌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면 우리 그 주식시장의 긴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 흐름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는 그동안에 주가가 1980년을 100으로 시작을 했죠. 1980년을 100으로 시작한 이후에 어 100으로 시작한 이후에 지금 현재 그러다가 한 뭐 200-300 선을 계속 움직이다가 드디어 1986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서 어 1,000대를 올라갔습니다. 한 400 선에서 1,000 사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1986년부터 그 2000년 8-9 년까지, 2000년 8-9 년이니까 지금 거의 뭐 한 25년 정도 계속이 됐습니다. 이것이 25년 정도 400에서 1,000 사이를 우리가 등락을 보이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인제 2009년경 들어서서 특히 인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있었고, 또 MB 시절에 경기 진작 정책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경기 진작 정책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인제 주식시장에서도 간접 투자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제 주식시장은 개인이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뢰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간접 투자 붐이 불면서 주가가 비약적으로 상승을 시작해서 드디어 2,000대를 박스권을 깨고 인제 1,500 수준에서 2,000대까지 올랐었습니다. 이것이 2009년경부터 인제 시작이 돼 가지고 거의 10여 년 동안 또 계속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박스피라고 합니다. 이 박스를 깨지 못하다가 이제 근년에 들어서 인제 이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죠. 코로나 위기죠. 위기 이후에 역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그리고 또 우리 동학 개미들의 투자 붐에 힘입어서 드디어 3,000대를 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제 계속될 것이냐, 과거처럼은 이렇게 과거를 보면은 과거에 주가가 한 단계 테이크업 할 때는 언제나 그만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1986년에 경상수 흑자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초유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테이크업 했고, 또 인제 2009년경에 간접 투자붐, 미국의 양적 완화, MB의 경기 진작 정책에 힘입어서 한 단계 테이크업했는데, 지금도 미국의 양적 완화와 동학개미 투자 붐에 의해서 3,000선까지 도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의 양적 완화 상황을 한번 보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의 양적 완화 상황을 보면은 인제 거의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게 보는통화입니다. 보는통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바로미터인 기준금리인데, 이것이 계속 우리가 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하락을 해 왔습니다. 하락을 해 오다가 좀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좀 올라갔다가 다시 인제 코로나 위기를 전후해서 경기가 다시 침체하면서 다시 지금 현재는 0.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코로나 위기가 심해지면서 작년 4 월부터 한국형 양적 완화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금리는 0.7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0.75 수준에서 무한정
RP 매매를 통해서 인제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어 한국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냥 국채를 무한정 매입하고 주택, 저당채권을 무한정 매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매주 RP 매입을 통해서 제한 없이 자금을 공급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데 힘입어서 우리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버핏 지수는 인제 GDP 대비해서 명목 GDP 대비해서 우리 시가총액 비율인데 보통 100%가 기준으로 봅니다. 이것이 123% 올라가면서 한국 증시가 좀 과열되고 있다라고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뭐 버핏 지수 200까지 넘어선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덜 과열된 상태입니다마는, 그러나 인제 정상적인 기준치에 비하면 상당히 과열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을 보면은 미국의 양적 완화도 미국은 인제 미국의 양적 완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9월 15일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온 위기 이후에 미국은 그야말로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 제로 금리로 금리를 급락시키면서 돈을 무한정 풀어서 약 보는 통화가 한 9천억 달러 수준의 수준이었던 보는 통화를 4조 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돈을 엄청 푸는 거죠. 그러니까 4 배가 넘게 한 4.5배 정도 돈을 풀고요. 금리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인제 굉장히 이 정책은 그 유명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실시했죠. 그렇게 되면서 벤 버냉키의 그야말로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돈을 많이 풀어서 미국 경제를 그야말로 장기 침체에서 그 당시에 2009 년도에 9월 15일 리만이 파산하면서 대공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제기됐지만은 그런 걸 극복하고 미국 경제는 장기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123 개월이라는 그런 최장 호황을 기록했다고 미국의 NBER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인제 다시 양적 완화를 2014년 10월에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종료를 하고 다시 인제 보는 통화를 좀 줄이고 금리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인제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경기가 다시 위축되면서 작년 3월부터 다시 양적 완화를 재개했습니다. 재개하고 금리도 다시 제로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금리 이 양적 완화도 2004년 2020년 4 월부터 한 것도 바로 미국의 이런 양적 완화에 부응을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에서는 이런 미국의 정책과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너무 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유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이 부족하는 외화 유동성 경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 소규모이면서도 또 개방 경제, 자본시장 개방돼 있는, 우리가 OECD 회원국인데 OECD 회원국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자본시장 완전 개방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양적 완화를 하니까 우리도 한국형 양적 완화를, 미국만큼 대폭적인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한국의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미국도 역시 주가가 이렇게 코로나 위기 때문에 미국의 양적 완화 때문에 거의 한 이렇게 8,000-9,000 정도 가던 다우 지수가 거의 30,000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다시 미국의 양적 완화에 힘입어서 더 30,000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버핏 지수가 물경 270까지 올라가서 굉장한 과열 양상, 미국은 누가 봐도 과열 양상이다, 이렇게. 미국의 장기 평균은 106입니다. 106인데 과열 양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국 주식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PO라든지 PBR, PO는 인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그래서 주당 순이익 대 주가, 그다음에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그래서 순자산에 대한 주가의 비율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인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는 거의 PO가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평균이 한 14까지 올라갔습니다. PBR도 한 1 정도였는데 일부 좀 높게 올라갔고요. 미국보다는 아까 지만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보다는 낫지만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중국이라든지 대만 이런 거가 비교하면 거의 상당히 그래도 이제 한 단계 레벨이 되었다. 한국 주가가 그동안에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제대로 평가를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도 구조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그동안에는 시총 상위 10위 그러면 주로 이런 거였죠. 제철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전자.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주로 그때 인제 중공업이라든지 중공업 그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상위에 포진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상당히 다르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제 BBIG라고 그래서 그다음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그다음에 게임 같은 그런 것들이 예컨대 뭐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거, ICT 기업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그다음에 LG화학의 배터리, 삼성전자 우량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네이버의 ICT 기업, 셀트리온의 바이오 기업, 삼성에시다의 배터리, 현대차, 카카오 이렇게 포진해서 상당히 인제 우리나라의 그 주시장도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상당히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위 시총 상위 기업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은 구글의 지주회사죠. 페이스북, 테슬라 뭐 이렇게 쭉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제 상당히 그런 구조를 닮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여기 보면 중국은 우리의 70-80 년대를 그대로 본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뭐 공상은행, 핑안보험,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 상업은행, 중국생명, 중국은행, 페트로차이나 뭐 등등 이렇게 쭉 마오타이는 이제 우리 유명한 마오타이 술 역시 중국 시총 1 위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중국의 아직 산업 구조가 앞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우리나라의 한 80 년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산업 구조가 아직도 많이 현대화되기에는 아직도 많이 현대화되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인제 우리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3,000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경기는 계속 추락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인데요. 이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 월에 출범했거든요. 5 월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하락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더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괴리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좀 큰 문제입니다. 이 괴리가 이렇게 심하면은 이것이 인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괴리가 심할 때에는 괴리가 주가가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인제 폭락을 하게 되죠.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큰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개인 순매수 여기 보면 작년에 개인 순매수가 47조 원에 달했습니다. 개인 순매수. 그전에 개인 순매수는 이런 정도였다가 작년에 비약적으로 크게 그야말로 엄청나게 증가한 개인 순매수인데 이 개인 순매수는 작년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 인제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 폭등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절망에 빠져 있는 젊은 사람들이 '주식이라도 사서 돈을 좀 벌자.' 이런 것 때문에 소위 영끌 투자를 했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래서 신용거래 융자도 돈을 빌려서 하는 투자도 19조 원 정도까지 작년 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한 9조 원 정도 되는 것이 10조 원이나 증가한 거죠. 주식 예탁금도 엄청나게 그러면 29조 원 정도에서 65조까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그래서 여기 돈을 언제나 현금화시킬 수 있는데 66조 원이기 때문에 총 합해서 한 151조 원 정도의 증시 주변 자금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과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문제가 신용융자가 이렇게 평상시에 이 정도 되던 것들이 한 5조 원 10조 원 밑으로 돌던 것이 19조 원까지 했고요. 이것이 큰 문제고 지금 현재 가계부채도 한 1,000조 원 정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성장률이 1%를 밑돌면서 주가가 만약에 반토막이 나면은 약 67조 원 정도가 상환이 불능한 그런 문제에 봉착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67조 원이면 1,000조 원 가계부채의 약 7% 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금융회사가 바로 그냥 부실화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면 이제 개인도 위험하지만은 금융회사 부실도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수준까지 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20-30 대의 신용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을 빌려서 막 투자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경우에 인제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주가라는 것이 언제나 실물 경제와 괴리가 이렇게 계속 확대될 수만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인제 주식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외국인 순매수인데, 외국인 순매수를 얘기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의 투자 수익률은 주가 상승률 플러스 원화 가치 절상률이에요. 환차 이익이 발생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우 따라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은 주가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환차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지, 여기 인제 그림에서 보면은 요것이 인제 그 원달러, 외국인 원달러 환율이죠. 여기 빨간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만큼 예. 원달러 환율이 이만큼 인제 지금 강세가 됩니다. 강세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현재 우리 원달러 환율은 우리 환율 당국의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환율 당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공동으로 환율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환율을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지 자유롭게 그야말로 재량적으로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원화 가치가 절상될 거다고 기대하면은 돈이 들어옵니다. 여기 본 것처럼 절상될 거다 기대하면 들어오고, 그 기대가 실현되는 거죠. 절상될 거다 생각하고 돈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그 기대가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하될 거다 생각하면은 돈이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인제 언제 이것이 반전될 거냐는 것도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쭉 절상이 계속되면은 어떤 문제, 절상이 너무 계속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거든요. 수출이 안 되면서 우리 경기가 더 추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인제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이 이 정도 절상을 견디지 못하겠구나.' 하고, 그러면 절하가 언젠가 반전될 거다. 이거 언제 보면 이렇게 보면 어 절상절하, 절상절하 반복돼 있죠.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절상이라고 그러고,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절하라고 그러죠. 절하, 절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제 또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중요한 것이, 원달러 환율은 위안 달러 환율과 항상 동행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근년에 들어서 이것이 굉장히 더 동행 정도가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중 총 수출 중에서 대중 의존도가 한 24% 정도 차지하면서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인제 이게 초록색이죠. 연두색이 위안화가 되니까 우리 원화도 절상이 됩니다. 근데 위안화가 언제까지 절상될 거냐가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코로나를 아주 강하게 봉쇄한 바람에 2020년에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4.3%인가 막 그럴 거예요. 높았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위안화 절상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중국 경제가 수출이 안 되면서 어려워지거든요. 중국 현재 제조업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또 절하로 반전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기초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에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은 엄청난 유동성 장세, 돈을 많이 풀어가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실적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그동안 주가 올라간 것은 미국과 한국에서 엄청나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돈을 엄청나게 푼 유동성 장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기업이 투자가 회복돼서 기업의 이익이 되는 실적 장세로 연결이 되어야만 주가가 더 상승하게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3,000 대에 안착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 정부는 계속 반기업 정책을 내걸고 있고요. 지난 10월 달에도 정기국회 때도 기업 규제 3 법이라든지 혹은 친노조 3 법이라든지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고요. 또 계속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도 통과시켰고, 또 집단소송제도도 대기하고 있고, 이번 2월 달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약 50개 법안을
대부분 다 기업들 규제하는 법안들이에요.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코로나가 금년에 진정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상당히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은 가치 투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치 투자. 말하자면 아까 BBIG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지는 가운데서도 기업 수익이 개선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지금 현재 비대면 이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막 아까 그런 그 BBIG 쪽으로 많이 인제 바이오 인터넷 같은 거, 배터리 같은 건 전기차 때문에 인제 그런 거죠. 게임 같은 것도 비대면 쪽으로 사람들이 게임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가치 투자 쪽으로 가야 된다. 실적이 개선 또 한 가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떤 거냐면 그런 BBIG 외에도 그 필수품을 생산하는 그 기업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사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의 기업이 이익이 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인제 '그런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제 유동성 장세 전반적으로 돈을 풀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위안화 강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중국 경제가 작년에는 어 그야말로 엄청난 공산주의 국가에나 가능한 그런 그 봉쇄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중국은 가동률이 제조 가동률이 거의 한 50-60% 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강세로만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인제 미국의 경기 회복은 만약 중국의 위안화 강세로 가져가지 못하면은 약세로 가져가면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기 회복은 언제부터 되고 그러면 양적 완화는 언제 중단할 것인가. 지금 미국에서 많은 그 연준의 지역 연준 총재들 상당수가 양적 완화의 중단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만 연준 의장은 여전히 지금 아직 양적 완화를 중단할 때는 아니다. 소위 말하는 긴축 발작이라고 그래서 그전에 양적 완화를 중단하려고 했다가 어 금융시장의 충격을 받았던 것이 긴축 발작이라고 그래요. 그 긴축 발작이 재발될지도 모르니까 연준 의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면 양적 완화를 서서히 줄여 나가야겠죠. 그렇게 되면 인제 또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 원화는 약세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중국의 위안화의 약세 전환과 미국의 양적 완화의 중단 또는 점진적 중단이 되면은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환차 손을 우리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인제 유동성 장세가 서서히 거치면서 정말 폭락하면 안 되겠죠. 거치면서 주가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적어도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중에서 실적이 어느 기업이 좋은가 BBIG나 아니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경기가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이 생활해야 되는 필수품 같은 것들 그런 그 업종 제가 구체적으로 업종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쪽의 가치 투자 쪽으로 인제 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 요점은 지금 현재 이미 인제 그 유동성 장세는 거의 끝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뭐 "공매도를 더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에 매달려도 주가가 실적의 너무 실적과 괴리가 벌어지면 회귀하는 것은 뭐 주식시장에 어쩔 수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장세로 정부가 경기 회복 정책을 써서 실적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제 점점 그런 중에서도 경기가 좋고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 다시 말하면 가치 투자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 경제 시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